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이 피해를 입은 주요 국가 세 곳인데요. 여러 개의 사이클론이랑 폭우가 겹치면서 일주일 사이에 진짜 대규모 재해와 인명 피해가 네.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750명 넘는 사망자 발생했고요. 네 국가 합해서 진짜 단 며칠 만에 1,300명이 넘게 사망하게 된 거예요. 사망자 집계도 다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요. 아수라장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광역 수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시아가 원래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긴 하잖아요. 사이클론이 세 개가 동시에 왔다. 네.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변화된 지구 기후 환경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고 대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재해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정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동남아시아 덮친 홍수, 진짜 문제는? 예, 이 해외 외신에 엄청 지금 이 비극적인 이런 영상도 나오던데요. 기록적인 폭우, 희생자도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어요.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이 피해를 입은 주요 국가 세 곳인데요. 여러 개의 사이클론이랑 폭우가 겹치면서 일주일 사이에 진짜 대규모 재해와 인명 피해가 네. 발생했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인 3일 오전 기준으로요. 인도네시아에서 750명 넘는 사망자 발생했고요. 스리랑카 410명, 태국에서 180명 안팎, 그리고 인근의 말레이시아에서도 3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 합해서 진짜 단 며칠 만에 1,300명이 넘게 사망하게 된 거예요. 아유, 그리고 실종자, 이재민 규모까지 합치면 지금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직 아마 사망자 집계도 다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요. 아수라장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광역 수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시아가 원래 이렇게 지구상의 그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긴 하잖아요. 이번 대규모 피해 원인에 기후 변화가 또다시 거론이 되고 있어서 관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세 개의 사이클론, 우리를 치면 태풍이죠. 네.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왔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12월 초 이 사이에 열대성 폭풍인 이 사이클론이 세뇨르, 디트와 코토 이렇게 세 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사이클론이 겹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피해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 태평양이랑 인도양에 발생한 사이클론과 저기압 최소 16개가 된다고 해요. 음, 근데 올해는 중간 정도의 사이클론도 뿌리는 비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고요. 되게 광범위한 홍수를 초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이변으로 여러 기후 현상이 겹쳤다. 이게 이유로 지적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수온 변화로 이 비구름을 끌어올리는 라니냐 현상이랑 동남아 지역의 우기를 일컫는 이 계절풍 몬순이 만나서 진짜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도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따뜻해지면서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이 더 빨리, 더 강하게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그만큼 물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방송에서 이거 여러 번 짚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결국 네. 계속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허리케인이든 사이클론이든 타이푼이든 태풍이죠. 이런 게 오든 점점 풍속도 빨라지고 몸집도 커지고 비도 많이 뿌린다 이런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슈 다루면서 사실은 막 구체적인 지금 재난 상황 위치 어디고 라니냐는 과학적으로 뭐고 왜 비가 왔는지 막 이런 얘기 같은 거를 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 지구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좀 세부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핵심이에요.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태풍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정말 여러 번 해왔잖아요. 올해 여름에 이 미국 텍사스주 홍수 때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몇 해 전에 우리나라도 오송 참사 발생했었잖아요. 이때도 이 극한 호우 피해의 사각지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하고 음.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빠르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도시개발, 도시계획에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파키스탄 미디어 신드 쿠리어가 지금 이 문제를 강하게 짚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기고한 모하마드 에산 레가리라에 따르면 이 수자원 관리 전문가들이 지금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바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수십 년간 이뤄져 온 개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이 원래 좀 전반적으로 이게 습지가 많은데 개발하면서 이 습지를 매립하고 자연 배수로를 메우면서 땅을 막 개발을 해온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르던 곳이 아스팔트로 덮여버렸고요. 음,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그냥 다 홍수 위험 지역이 됐다. 범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예, 오면. 예, 네. 그렇게 본 겁니다. 물이 빠져나갈 자리를 네. 메꿔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피해가 특히 컸던 인도네시아랑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는 이 홍수 때 강과 빗물이 홍수가 나면 자연 그대로의 경로를 되찾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 지면 표복이 메워졌지만 그 원래는 이제 강이었던 그 경로를 따라서 물이 그렇죠. 흐르더라. 네.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물이 하천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흐르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습지나 하천의 원형을 보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지 매체들 다수가 이 도시화 과정에서 논 같은 자연 배수지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 나면 치수 대책, 여기에 맞는 치수 대책, 행정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야 되는데 근데 말레이시아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많은 배수 시스템이요. 그냥 수십 년 전에 땅 개발하기 전에 있었던 강우 패턴을 기반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그게 지금 오늘날 극한 강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분석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을 멈춰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 발전이랑 그에 맞는 개발을 당연히 각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변화한 환경을 고려하고 또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개발을 해야지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다. 개발의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적절한 치수 대책과 행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네, 중요한 보여집니다. 지적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태풍은 있었고 과거에도 폭우가 오면 피해는 생겼죠.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기후 위기에 따른 이 물리적 위험, 네. 물리적 리스크가 너무 커진 거죠. 이번에도 사이클론이 3개가 동시에 왔다. 네.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 이랬을 때 이런 변화된 지구 기후 환경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고 대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잘하는 게 아닌 게 이른바 늑장 대응 하잖아요. 네, 맨날 늑장 대응. 하고 나면 다시 다음번에는 뭐 더 나아지겠다. 근데 사실은 그런 재해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리고 사회 소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가뜩이나 올해 9월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있었어요. 그래요. 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서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 홍수 이후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을 둘러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재난 지역 주민들이 한 2, 3일간 아무것도 못 먹으면서 식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인도네시아의 관료주의적 절차 때문에 식량 배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료주의 말하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다 아닐 수 싶네요.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정부의 이제 준비 부족, 늑장 대응 여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필리핀 경우에는 정부가 홍수 피해 복구 사업에 배정된 수십억 달러를 횡령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강조해 주신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정치의 유능함, 투명함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지금 이상기후에 이제 앞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했다.
라는 그런 음.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린피스가 이런 발표해놓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저도 사실 과거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만 네. 우리 대한민국 국토도 특히 이런 폭우, 홍수에 더 취약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기후 취약성 이제 이런 말을 쓰죠. 더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 사후적인 어떤 예측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음.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여기에는 행정력 또 정부의 재정 지원 또 지자체 내에서의 사전적인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 꼭 필수적으로 네. 동원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른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최근 제가 해외 이런 자료들을 좀 보니까 상당히 흥미있는 이런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영어로 anticipatory action, 네. 그러니까 AA죠. 네. 우리말로 하면 뭐 예측적 행동, 뭐 음. 사전 조치 뭐 네.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특히 개도국의 자연재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너무 오늘도 그 사례가 나왔잖아요. 네. 이랬을 때 과연 어떤 식의 정부의 조치가 그래도 피해를 줄일 것이냐라고 했을 음. 때 이게 늑장 대응 절대 안 안 되죠. 된다. 사전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최대한도로 빨리 알아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라. 직접적인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지원을 예. 하면은 예. 주민들이 정부가 모든 방제나 예방을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다. 음. 이게 상당히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돈 줄 생각 말고 음. 상황이 생길 조짐이 있다. 예측이 또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네. 또 벌어졌다. 그럼 바로 즉각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먹을 것도 구입하고. 아까도 왜 그쵸. 재난지역 10년 주민들 2, 3일간 기다리니까. 먹을 게 없었다. 예. 이런 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큰 피해가 올 거다라는 걸 알면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대응을 각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아.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 입장에서는 같은 예. 돈을 쓰더라도 네. 어느 쪽이 효과가 더 클 것이냐를 생각하다 본다면 이런 식의 예측적 행동을 정부가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흥미있게 읽었고요. 예. 아마 우리 정부도 이런 식의 기후 재난들이 앞으로 계속 뭐 사실은 벌써 너무 올해 잦아질 너무 거죠.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런 어떤 개념들을 좀 정부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